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파 없는 이야고 네, 유피디입니다. 이유 있는 영화썰. 네. 저희가 이제 벌써 5번째 네, 방송인데요. 제목 외치는 거는 적응이 됐죠? 네, 이제 타이밍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면은 무난하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녹화일은 8월 2일이에요. 네, 네. 8월 2일인데 8월 2일이 금요일이거든요. 7월이랑 8월이 좀 겹쳐 있어요. 8월 1주차로 해야 되나 7월 5주차로 해야 되나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제목을 7월 같은 8월 1주차로 한번 해봤습니다. 8월 1주차 영화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파일럿이죠. 네, 그 조정석 배우가 네. 단독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영화 파일럿이고요. 장르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우연찮게 저도 보고 유피디님도 보셨는데 좀 일찍 봤어요. 네. 예상치 못하게. 네, 어떠셨나요? 포스터나 예고편이나 소재를 보나 그렇게 뭐 신선해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네. 네. 그래서 별로 진짜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보고 나니까 느낀 게 생각보다 재밌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오, 그리고 여기 또 민감한 소재를 또 건들기도 하잖아요. 성인지 네. 감수성이라던가 젠더 이슈죠. 네. 네, 젠더 이슈를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영화예요. 젠더 이슈를 영화에서 담아내더라도 불편하거나 상업적으로 이렇게 다뤄도 괜찮나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딱 상업적인 정도로 다루는 느낌이에요. 장르 영화, 상업 영화에서 개그로 이용할 정도만 그 정도로만 딱 적당하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 감독님이 김한결 감독님인데 감독님. 여성 감독님이신데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데뷔작을 연출하셨던 감독님인데 가장 보통의 연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화도 신선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저도 봤는데 개인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아, 이 영화요? 예, 하이제킹이랑 탈출보다도 저는 최악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 보면서 주변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젊은 관객층에서는 별로 웃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 상영관에서는. 그 정도로 유머 코드 자체가 낮아요. 유머의 그 퀄리티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머를 구사하는 방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이었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유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더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의 그 외모에 대한 품평을 네,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딱 그 한 스푼이에요. 숟가락 한 스푼 정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성적인 거를 유머로 승화시킨 개그를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유머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거죠. 젠더 이슈를 보여주고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가 성적인 유머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쉽게 말해서 거치대로 이것도 살짝 담궈서 보여주고 저것도 살짝 담궈서 보여주고 이도저도 아닌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에 충실하지 않는 한 가장의 모습, 아들이 꿈꾸는 자기가 원하는 삶,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진짜로 겉핥기식으로만 보여줘요. 성적인 유머 위주로 흘러가거든요. 세게 들어가죠. 네, 세게 들어가는데 저는 되게 불쾌했어요. 그 유머 자체도 여성의 그 신체 가슴 뭐 뽕이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유머를 구사하는 방식이라던가 여장을 한 남자가 남자의 그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유머로 승화시켜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했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성적인 유머 그런 거를 최근 들어서 영화에서 녹여냈던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거를 영화에서 구현한 걸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좀 느껴진 게 있어가지고 웃음 횟수로 보면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나간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두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웃음을 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 느낀 점이 다른 거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 영화 보고 웃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흥행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볍게 보기에는 좋은 영화. 네. 그러기에는 저는 이 영화의 소재라던가 네. 그런 주제적인 측면에서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소재와 주제를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가볍게 볼 거면은 젠더 이슈 문제라던가 그런 네. 민감한 소재가 아니라 정말 가벼운 소재를 다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국 영화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핸섬 가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원작을 숨겨요. 이 영화가 리메이크 영화거든요. 근데 원작을 숨겨요. 당당하게 리메이크작이라고 밝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래야만 뭔가 신선한 창작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매블쇼의 그 전탄 선생님도 비판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파일럿이라는 영화도 원래 스웨덴 원작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좀 제작 보고회나 이런 언론 쪽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여장을 해서 속이고 뭐 어디 취직하고 하는 거는 사실 은근히 어디서 많이 본 설정이기는 해요. 그쵸? 연상되는 영화들이 좀 몇 개 있기는 네, 하죠. 뭐 보면서 저는 길거리에서 여장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네. 기분 좋게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미년 괴로워라는 영화 속에 김하중 배우가 보였던 모습들도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가볍게 보기는 좋은 영화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입니다. 좀 평이 갈리네요. 네, 갈리죠. 제가 이 영화에 대한 평을 그렇게 썼거든요. 뭐 당연히 별 반개를 주긴 했지만 반개나. 이 영화 반개가 참 많아요. 저 슬픈 게 한국 영화 최근 영화들이 다 반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이제킹도 그렇고 뭐 탈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 평을 그렇게 적었거든요. 별 반개에다가 코미디 영화와 꽁트는 한 끗 차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영화 같지가 않았어요. 그 꽁트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 장면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냥 웃기려는 장면처럼 보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받으면 안 되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핸드폰을 주인공한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길게 보여주거든요. 아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정석 배우가 또 그 개인기를 보여줘요. 영화의 맥락과는 상관없는 그냥 개인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이 영화가 영화인지 그냥 꽁트들을 여러 개 연결시켜 놓은 건지 긴가민가 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시퀀스가 삭제해도 이야기에 별 지장이 없는 단편적인 말초적 유머에만 기대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한 스푼 정도 보여줘 놓고선 유머의 대부분은 성적인 유머인데다가 톤앤 매너가 급 진지해져서 교훈까지 주려고 한다. 라고 적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인 것 같아요. 아예 막 나갈 거면 끝까지 막 나가야 되는 건데 영화가 후반부가 되면 전형적인 한국 상업 영화처럼 갑자기 진지해져요. 그래서 막 내가 뭐 성찰을 하고 뭔가 좀 깨닫고 관객들한테도 교훈을 준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영화가 더 별로인 거죠. 왜냐면은 그 앞에 그런 난잡한 거를 보여줘 놓고 갑자기 난잡한 거 아니고 나는 원래 진지한 사람이야 라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과정들을 다 없애버리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저는 정말 아쉽지만 이런 영화는 저는 나와선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재밌게 보셨을 텐데 제가 너무 안 좋은 평을 한 것 같은데 제 근데 솔직한 뭐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네, 그렇죠. 저희 방송이 괜찮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위피디님도 재밌게 보셨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시는 거고요. 다 각자 개인의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입니다. 네,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영화 같기도 하고 첫 번째 개봉작 파일럿이었습니다. 네, 파일럿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독립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란 영화예요. 예, 맞습니다.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고 이 영화의 장르는 다큐멘터리고요. 네. 극락축구단 저 제목 뜻이요. 수카바티잖아요. 네. 수카바티 뜻이 극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극락하면은 뭔가 지옥 같고 뭔가 고통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네. 극락이라는 뜻이 오히려 좋은 뜻이더라고요. 음, 뭔가 이제 자유로운 세상, 고민과 걱정이 없는 자유로운 행복한 즐거운 세상 뭐 이런 뜻인데 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안양 FC 축구 팬들 자체가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세상, 내가 이 안양 FC를 응원할 때만큼은 정말 즐겁고 이 세상 고민거리, 걱정거리 하나 없이 너무나 즐거운 그런 거를 뜻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이면은 좀 네. 아실 거예요. 이 프로축구에서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 안양 FC라는 축구 구단이 정말 잘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이 구단이 통째로 서울로 나른 그런 일이 한 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응원해왔던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멘붕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이 영화의 감독은 손호빈 감독님이신데 B급 며느리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셨던 감독님의 차기작 신작이고요. 이 영화를 그 지인 기자님이 축구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수원 삼성 팬이신데 그분이 이 영화에 또 관심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전 오히려 그 기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니까. 근데 당연히도 좋게 보셨고 뭐 감독님이랑도 인터뷰도 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문 지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터뷰를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좀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르구나. 그쵸. 어쩔 수 예. 없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K리그, 프로축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라서요. 축구 팬이시라면은 무조건 봐야 될 영화라고 봅니다. 독립영화 개봉작 수카바티였습니다. 다음 영화로 넘어갈게요. 네.
샤인이라는 영화예요. 독립 영화죠. 네, 이 영화도 독립영화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장르고요. 주연 배우가 작년에 제가 한국 영화 중에 최고로 꼽았던 그 비밀의 언덕에서 주인공의 엄마 역할을 맡았던 장선 배우가 수녀로 나오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 영화 감독님이 들꽃이라던가 스틸플라워 같은 그 여성 영화만 만들어 오신 박성영 감독님의 신작이에요. 그래서 이분 필모그래피를 다 찾아봤는데 진짜로 다 여성분들만 나오시는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떠나보낸 다음에 힘들어하던 16살 예선이라는 친구가 수녀님들 덕분에 이제 웃음을 되찾게 됐는데 그 예선이 앞에 본인이랑 비슷한 느낌의 그 6살 새별이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여자와 여자의 연대 그런 느낌의 영화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영화도 약간 결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샤인이라는 영화고요. 근데 제목은 샤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영화가 있죠. 네, 그 유명한 그 제프리 러시 주연의 그 샤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해외 영화 제목을 국내 영화에서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뭐 비열한 거리라던가 성난황소 좋은 친구들이라던가 특히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제목을 지어서 해야지 그거 제목에 좀 편승해서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최신 영화가 먼저 떠요. 아 네, 좀 아무래도 네, 그쵸 그렇게 뭐 될 수밖에 없죠. 명작이 먼저 떠야 되는데 최신 영화가 먼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아쉽게 비슷한 느껴집니다. 제목으로 만든 영화가 좋은 영화가 딱히 없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상 자기 자신의 무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빌린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영화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샤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괜히 이게 샤인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 영화는 제목이 좀 그러네요. 싸는 소리예요. 제목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오키쿠와 세계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표현되는 게 똥이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인분으로 표현을 해요. 인분이라는 말 자체가 똥이긴 한데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인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제목 심지어 영화 제목을 똥 싸는 소리라고 지은다는 것 자체가 좀 참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사진 찍을 때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정면을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몇몇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욕이라던가 지저분한 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심지어 영화 제목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똥 싸는 소리고요. 장르는 드라마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애인 가정 상담소에서 일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미숙이라는 친구가 애인의 이별 통보로 엄마가 되려는 꿈이 좌절되지만 모쏠 같은 그 태식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면서 다시 연애를 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 중에서도 광주 영화 영상인 연대가 참여한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권 문제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독립영화입니다. 제목이 독특해가지고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권 문제라던가 그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스 오피스인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1위는 파일럿이 차지를 했어요. 네. 2위는 슈퍼배드 4. 데드풀과 울버린은 3위로 내려앉기는 했는데 네. 의아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죠. 마블 영화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흥행 잘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참 저 같으면 참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데드풀과 울버린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일반 관객들의 반응은 항상 저랑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데 파일럿 같은 영화에 열광을 하면서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데드풀과 울버린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표면적인 이유를 꼽으라면은 네. 꼽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네. 여러 마블 영화를 봐야지 좀 이해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있거든요. 심지어 마블 영화를 봤는데도 난 별로다. 봤는데도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랑 비슷한 결이 DC 영화 중에 플래시라는 영화나 아니면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재밌는데 이 영화는 재미가 없을까?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파이더맨은 말이 많고 데드풀도 말이 많잖아요. 심지어 둘이 붙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둘 다 말이 많은 캐릭터인데 스파이더맨은 말이 적당히 많거든요. 근데 데드풀은 정말 끝없이 말할 정도로 심하게 말이 많죠, 사실은. 심하게 말이 많고 심지어 말 속도도 빨라요. 그 정도로 말이 많고 말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머나 그런 말들이 너무 좋아서 전 하나도 안 놓치고 집중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캐릭터가 아닌데 저 말을 따라가야 되니까 버겁고 지치고 오히려 몰입이 좀 깨지고 지루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별로라고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드풀식 유머에 대한 호불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그렇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도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스파이더맨은 재밌는데 엑스맨 캐릭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에. 네, 좀 엑스맨 세계관이나 캐릭터를 좀 알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많죠. 네. 근데 알아도 재미없다는 반응이 있는 거 보면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마블의 아이언맨, 오 좋아 좋아 너무 매력적이야 좋아 좋아. 만약에 특별 출연이라도 나오면 네. 아이언맨 나왔어, 닥터 스트레인지 나왔어 관심이 있는데 엑스맨 캐릭터가 뭔가 탁 나왔죠? 관심이 없는 거죠. 나왔는데 뭐 엑스맨은 비교적 인기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하죠. 마블 그쵸. 영화 중에서는. 그쵸. 네.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흥행 기록을 갈아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엄청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엄청 반응이 뜨거운데 제 입장에서는 엑스맨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많아요. 그래서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노웨이홈만큼 이 영화에 감동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수많은 캐릭터들 하나하나 다 언급하는 거 보면서 감동하고 와 진짜 선물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나한텐 별로 매력 없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런 반응들이 좀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편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슈퍼배드 4도 봤거든요. 어떤가요? 이거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퀄리티가요? 제가 오랜만에 그 별점을 봤어요. 보니까 슈퍼배드 1편에 별 4개를 줬고 네. 2편에 별 3개 반을 줬고 3편에 3개를 줬나? 그랬는데 4편은 2개 반을 줬거든요. 점점점 내려가고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질질 끈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그만 끝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슈퍼배드 4 이 보면서. 시리즈를. 네. 왜 이렇게 이 영화가 점점 더 어린이 영화스럽지? 그러니까 어른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한 느낌이 점점 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쉽게 느껴졌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가 4위예요. 840만. 총 관객수가 840만이거든요. 네, 그때 뭐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네. 850만 넘냐 안 넘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안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넘을 것 같네요. 이제 네. 10만밖에 안 남았네요. 네,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꾸준히 찾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앞에 순위에 있는 영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갈아치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들에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인사이드 아웃 2에도 계속 꾸준히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 데드풀과 울버린의 만족도가 크거나 슈퍼배드 4의 만족도가 컸다면 아마 인사이드 아웃이 그쵸. 850까지 못 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두 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더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화들이 그냥 몰아서 개봉하더라고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제가 독립영화에 대한 소개를 2주 연속으로 많이 드리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업영화에서도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상업영화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심하게 몰려서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방송 시간을. 네, 챙겨 보는 것도 일이네요. 네, 데드풀과 울버린은 개인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저도요. 영화를 좋게 봤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네, 따로 좀, 다뤄서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이 네. 영화는 스포일러를 안 하면은 맞아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음에 저희가 데드풀과 울버린을 따로 다뤄서 스포 있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까발라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박스오피스 소식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